인생은 화살 같습니다. 한 번 쏘아서 날아가기 시작한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관역에 가서 꽂히게 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부쩍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흐르고 또 늙음과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성형으로 젊음을 찾으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별로 신기하지도 않겠다 싶은 게 예전에는 60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잘 살았다고 축복받고 환갑잔치를 열었지만 지금은 환갑잔치는 촌스럽다고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60대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하면 혼이 납니다. 80, 85세 정도는 되어야 조금 인생 사셨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나이 정도는 되어야 남 앞에 명함도 좀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70대도 요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어른 행세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 예전에는 10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주는 의미가 정말 화들짝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노래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당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100세 시대라는 것을 훌쩍 넘어서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에는 200세를 그냥 너끈히 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과학자들에게 물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이 당연히 찾아왔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만 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그게 아니다. 죽는 그 길로 안 가도 된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95세 이상 된 고령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내가 95세를 살았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이 돌아왔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 같은지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95세의 많은 고령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더 많은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위험 부담이 뒤따르더라도 행동해 본다는 것이죠. 안전지대만을 향해서 갈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일생을 사는 동안 안전한지 아닌지를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95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안전과 조심성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보탬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며 돌다리를 건너오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안전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두드리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 안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더 많은 모험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더 많은 성찰을 하겠다. 더 많이 나를 돌아봐야겠다.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듭 돌아보고 거듭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실패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해도 더 많은 성찰을 하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겠다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95세 고령자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하고 물으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모험, 더 많은 성찰, 더 많은 감사.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면 이 세 가지를 해보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는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을 살아오도록 이 쉬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볼 거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각자 뭐라고 썼는데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 살아본다면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맺힌 거 풀면서 살고 싶다였습니다. 내게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맺힌 거 풀면서 살겠다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누면서 살고 싶다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면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이 중에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게 고령의 나이가 되거나 죽음을 직면해서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성찰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봤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이유들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왔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고,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마음도 안 통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도대체 이걸 위해서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결혼을 했어야만 하는지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져 와서야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나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원한과 섭섭함이 사무쳐서 죽는 순간에도 원한을 못 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눈을 감기 직전까지 용서도 못하고 원한 가진 걸 못 풀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못 풀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나누면서 사는 게 그렇게 죽기 직전에 원하는 일인데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누면서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미국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노부부의 큰딸이 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는 순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는 매일 눈만 뜨면 자기 아내한테 계속 폭언을 하는 거예요.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폭언할 일이 있어서 폭언한다기보다 그냥 폭언이 자동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틈만 잠깐 보이면 그 말을 받아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같이 지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년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남아 도는지 그 기운을 둘이 아웅다웅 하는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지칩니다. 그래서 딸이 부모님이 있는 집에 가면 집안의 공기까지 탁해서 숨쉬기가 어려웠다고 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노부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잘 대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도 다정다감하게 해주는데 두 분이 눈만 마주치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부탁을 했대요. 제발 두 분이 서로 비난하는 걸 그만 그치세요. 이만큼 살아오셔놓고 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세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엔 호소를 했대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자식인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그만두시려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큰딸이 느낀 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두 분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구나. 자식이 아무리 호소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바꿀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구나. 그분들이 어떤 인격체로 살아갈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분을 바꿀 순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안감이 오거나 초조해지거나 안절부절 화가 날 때 명상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았지만 부모님은 결국 황혼의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바라봐야 되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수 없었고 두 분이 그렇게 앙칼지게 싸우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있었고 크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정년퇴직하신 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남편을 볼 적에 서로가 의지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만한 고목나무와 같이 지내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를 무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러는 사이에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늙었구나. 우리 참 고생하고 살아왔었지. 고생하고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돌볼 여유도 없었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곧 끝날 것인데 서로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목전에 다가올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무상의 원리를 안다면 두 사람이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악을 쓰면서 싸우는 것과 같은 다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느라 전 생애를 바쳤고 아이들 키우느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냈고 새빵 살림살이하고 전전하면서 둘이서 사랑이라는 힘, 희생이라는 힘만 가지고 그렇게 버텨왔건만 그렇게 지나온 서로를 안쓰럽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노년은 너무 슬플 것입니다. 늙음이 닥쳐오고 노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내 곁에서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늙음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곧 목전에 닥쳐온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이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허송세월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분 1초, 초침이 가는 시간마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자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늙음이 왔을 적에 몸이 아프면 나 아픈 것만을 걱정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삼시세끼 밥 못 먹을까봐 걱정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온 인생도 아닙니다. 노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없고 이렇게 늙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내 자식들에게 품이 없는 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작가가 금방 만든 새로운 작품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자래, 고려시대의 청자래, 신라시대의 금관이래, 시대를 거슬러 가서 오래된 것이래. 오래된 것일수록 존중받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고 오래된 것일수록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오래된 것일수록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오래됨의 소중함, 오래됨의 귀함. 이것이 사람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법이 없지 않을까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래될수록 천대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로부터 도외시 받아야 하고 욕들을 이리고 비난받을 일인가요? 늙은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여지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 양 취급하는 걸까요? 노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젊은이들도 곧 늙음이 닥쳐올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친다 해도 얼마 안 가서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은 화살같이 흐르고 강물처럼 흘러가 곧 죽음이 이마박에 와서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늙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병들었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상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상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상의 속성을 모르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막무가내로 살게 됩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고귀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데 무엇을 움켜잡을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중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물건들은 오래될수록 귀한 값을 치르고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 나무도 금방 심어 놓은 묘목 앞에 가서 휴식하겠다고 힐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어 놓은 지 3년밖에 안 된 나무 밑에 가서 쉰다고 도시락 까먹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 나무 300년 됐대. 와, 이 나무 500년 됐대. 이 은행나무는 1000년 됐대. 오래된 나무 앞에 가면 왜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 가면 왜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질까요?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래된 존재 앞에 서면 젖비린내 나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년 됐다고 하는 고목나무 앞에 가면 저절로 그 나무 앞에 무릎 꿇고 예경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것에 대한 예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껍질이 거칠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표피가 얼마나 거칠거칠한가요? 나무도 노화가 와서 더덕더덕 붙은 껍데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어루만지고 수다도 떨면서 그 오래된 나무에게 안기고 끌어안고 하는 걸까요? 그 나무가 주는 여유입니다. 여유. 그렇게 고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 주는 문화재급의 유물들을 보세요. 말을 걸어옵니다. 달빛보다 은은하고 가을 단풍보다 아름다운 그것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서면 묵어나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지지요. 사람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60세, 65세에 퇴직을 한 이후에 그로부터 20년, 30년을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 이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비참할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 늙음까지 달려왔던가?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라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눈물도 참으면서 견뎌왔고 배고픈 것도 참으면서 견뎌왔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면서도 극복했고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이 든 거 아니야 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들지 않았어. 나 이렇게 살려고 늙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치아가 아무리 임플란트 다 했다 해도 이 몸이 약해지면 결국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청력도 다 떨어져 손의 감각도 떨어져 이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존재 앞에 다시 와야 합니다. 내가 내 존재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험악하게 다룰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험악하게 다루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험악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험악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고귀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청자와 백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감고 있던 눈을 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다시 살아볼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년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을 그 굴곡을 다 지나서 강 건너 언덕 넘어 산 넘어 물 건너 왔습니다. 지금의 자기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존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연민의 마음이 드시나요? 늙어서는 자기 모습, 자기 존재가 위대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앞에 고귀하고 위대해져야
내 앞에 서 있는 그 짝지도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존중하며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전전긍긍하며 사는가 하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이란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품위를 지켜오던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세월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더 큽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멋지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방금 둔 것도 어디다 두었는지 가물거립니다. 순발력은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말수가 적던 사람도 공연히 말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둔화되어 창피한 일도 곧잘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과 유원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나이든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행동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는 사람들보다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혼자 있을 땐 그렇게도 품위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도 여럿이 어울리면 평상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라 멋지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들이 얻을 기회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좀 더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합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 신나고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길을 돌려 소리나는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연주하는 이들이 평균 70세가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처럼 멋져 보일 수가 없었는데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나도 사람들도 손바닥이 아플 만큼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실버 연주단은 매주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양로원, 노인대학, 보육원 등 주로 소외 계층입니다. 또 가끔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하며 그리고 자신들을 초청해 주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실버 연주단 단장은 나이가 76세인 할아버지인데 백발의 검은 선글라스가 그렇게나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군대 시절 군악대에서 활동했고 군을 제대한 후엔 음악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보람있는 곳에 쓰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실버 연주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소문을 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실버 연주단은 자신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진 연주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해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2010년 당시 국내 여성 승무원 중 처음으로 비행 기록 3만 시간을 돌파한 대한항공 객실 여성 승무원인 이순열 씨는 그녀의 나이 55세에 세운 놀라운 기록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늘에서 만 3년 6개월을 보낸 셈인데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가요? 또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면 2650만 킬로미터로 지구 662바퀴를 돈 셈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멋진 인생에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당시 그녀는 1978년 입사해 33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또한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요. 한 직장에서 33년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또 다른 것은 그녀가 일을 하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중세 미술 분야 박사과정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엔 여행 가이드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악가의 꿈을 안고 대구 가톨릭대 예술대학 성악과에 입학한 신분수 씨.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오페라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 성악 공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힘든데 눈도 침침해 글씨를 보는데도 힘이 들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악을 공부하겠다는 꿈이 참 멋지지 않은가요? 사람 중엔 나이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게을러서 나태하고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신분수 씨의 도전은 가치 있는 멋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과 응원하던 분들까지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고 40에서 50대보다도 더 강한 체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자신을 이기겠다는 강인한 열정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알뜰살뜰하게 산다는 것이야말로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카지노를 전전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썩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척하는 일이며 비생산적인 삶인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좋겠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현재를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 매사에 열심을 다한다면 멋지고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라. 나태와 게으름은 자신의 인생을 바닥으로 져버리는 일이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생각대로 살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 다섯 번째,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에도 꿈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라. 그 에너지가 자신을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섯 번째, 좀 더 세련되게 가꾸고 멋지게 코디하라. 겉모습이 추하면 내면도 추해 보인다. 일곱 번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여라.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생각이 젊으면 더욱 멋지게 보인다. 여덟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야말로 멋지고 강한 신뢰를 준다. 아홉 번째, 남들이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것이 비록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10번째, 자신의 삶에 예를 다해 최고로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품위 있는 일이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멋지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인격이 훌륭한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풍요로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에 절망하지 말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보세요.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뒤도 옆도 살필 겨를 없이 달리다가 누구나 삶의 어느 모퉁이에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을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 하니 머리엔 이미 서리가 내리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지요. 젊을 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가다가 인생 후반전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겨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년부터 인생의 덧셈과 뺄셈이 필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 등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물질적인 삶은 멀리하고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 땅의 많은 중년 노년들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노년의 비움을 실천하셔서 홀가분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떠나보내고 난 뒤 집을 좁혀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구가 적은데 집까지 넓으니 횡댕그렁해서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줄이면 살림살이도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버리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놔두면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이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 데라며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둘씩 챙겨두다 보니 슬그머니 또 자리를 차지합니다.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는 각 물건에는 고유의 에너지와 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집안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은 즉시 버리고 비워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새로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창과 굽이 다른 낡은 신발입니다. 낡은 신발은 관절과 척추를 늙게 만들고 오래된 운동화는 족저근막의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에 낡은 신발이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에는 환경호르몬과 세균도 많고 음식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칫솔입니다. 벌어진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켜 구강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좁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므로 오래된 기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래된 이어폰입니다. 볼륨 키운 이어폰은 청력 노화를 촉진시키고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어폰을 낄 때는 최대 볼륨의 50% 아래로 듣고 오래된 이어폰은 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늙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미덕이었으나 요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무절제한 풍족함은 오히려 짐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허기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비우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가신 법정 스님은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비우기가 익숙해진다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모으던 습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소유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깊은 중년 노년들에게 물건 버리기는 간결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더 단촐하게 더 가볍고 명료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것을 비우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덜 앉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60세가 넘어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당뇨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 하체 비만 등이 발병하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움직였던 몸은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도 각종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30분마다 5분간 가벼운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00명의 노인 가운데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자주 움직였던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 활동이 게을러지면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편하게 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 것도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걷지 못하신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 또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신다면 몸의 움직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령자들은 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이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 유지의 최대 복병인 낙상 사고가 줄고 사회 참여 활동은 늘어나고 노년의 허약도 예방됩니다. 얼마 전에 옆집 60대 어머님은 길을 걸어가시다 갑자기 넘어지셔서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리에 근력이 부족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는데요. 오랫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근력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게 노후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퇴직과 함께 직장 등 공적 관계망은 대부분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달려와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은 노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늙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50대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껏 무리해서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은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기력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니 굳이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힘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참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곤하기만 하죠.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족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족도 같습니다. 그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요령이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사람보다는 고독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악기 배우기나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혼자만의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내적 자존감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또한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과 편안하게 만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셔야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라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이로운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노후의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 붙잡고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너무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자신에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네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먹을거리가 넘쳐나 영양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엔 여러 호르몬 분비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과식이나 폭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여 복무비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다 보면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를 초래해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소식하는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소식을 하면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사라지고 목과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지죠. 살이 빠지면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했던 뱃살도 쑥 들어가서 몸매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수건이었지만 이제는 영양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첫 번째 목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 건강입니다. 그러니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식보다는 적당한 배고픔을 즐기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부족한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나이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요. 소식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을 적어도 20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음식도 많이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여 과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과 수저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밥을 반 덜어놓고 먹고 작은 그릇을 이용하여 음식을 담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젊었을 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과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생각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배우자, 친구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간이나 일들이 꼬이며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지혜이죠.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생활 수칙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침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외롭다는 마음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소한 즐거움에도 웃음 지으며 지내는 작은 실천들이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채움보다 비움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4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모임에 가보면 덕담과 함께 건배사를 자주 듣게 되는데 옛 직장 상사가 했던 건배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많이 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비우면서 삽시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겁니다. 술잔은 들고 빈 잔은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용운 시인의 노인예찬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게 저녁놀 붉게 으스러지는데 늙은 몸에 무슨 짐을 그리도 무겁게 지고 가는가. 인생길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 가다가 컬컬하면 허름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로 목도 축이고 얼큰해지면 주모와 한바탕 농도 걸어보고 까짓것 그럴싸한 존재의 이유도 없이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요만큼 살다가 가는 것도 다행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따져보면 그리 믿질 것도 없지 않은가.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